지금 코너에서 속도를 더 높여서 215km로 가고 있어요. 야, 이게 이렇게 과속을 해도 됩니까? 되죠? 여긴 아우토반이니까. 오늘 타는 차는 이 차입니다. 이트론 GT 우리 이미 시승을 해봤죠. 이트론 GT는 이미 시승해봤지만 이렇게 아우토반에선 처음이죠. 아우토반 노면이 좋다고 생각하시면은 부산 아스팔트는 검정이잖아요. 그리고 콘크리트는 회색이죠. 근데 이건 약간 짙은 회색이에요. 아스팔트라고는 하지만 그냥 아스팔트가 아니고 이 배수성을 높여놓은 독특한 아스팔트입니다. 더 단단하고 더 오래가요. 아우토반이라고 해서 소재가 완전히 다 동일한 건 아니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대부분 우리가 겪는 아우토반들은 이런 식으로 노면이 좀 거칠거칠하고 그리고 그립력도 더 높여놓은 그런 노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지간한 고속도로는 다 땜빵이 꽤 있고 계속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아우토반 조금 생명력이 길어서 땜빵을 많이 해놓은 걸 볼 수 없어요. 뉘르브르크링 쪽으로 갈 때는 약간 시골이라서 거기는 조금 땜빵이 있지만 이쪽 프랑크푸르트로 가면 갈수록 도로 사정이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승차감이 너무 좋은데? 그랜투어러는 옛날에 마차 시대 때부터 있던 거예요. 돈 많은 집 자제들이 어디 먼 거리를 가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차. 사실 예전에는 여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귀향이라는 게 있었겠어. 자기 사는 집에서 멀어지면 굉장히 나쁜 거, 멀리 가서 죽으면 객사, 그게 가장 나쁜 걸로 봤던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던 그 시절에도 젊은이들은 이렇게 멀리 여행을 가는 것들을 즐기는 경우가 간혹 있었던 거죠. 짐을 충분히 실을 수 있으면서도 멀리 가기 위해서 빠르게 달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갖춘 마차, 그게 현대적인 의미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화되면서 그랜투어러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차는 GT카라고 하죠. 이트론도 그렇고 이트론 GT도 그렇고 폭스바겐 ID3도 그렇고 ID4도 그렇고 제동이 있어서는 제 마음에 썩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폭스바겐 그룹이 브레이크를 전동화하면서 이게 썩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전 브레이크가 좀 기계적으로 작동되면 좋겠어요. 아직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아우 그냥 우리가 포르쉐 타이칸도 많이 타보는데 타이칸은 어쩌면 이 차를 만들기 위한 전초전 같은 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전기차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차가 불과 한 1년 차이밖에 안 나더라도 기술 발전이 그 사이에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어떤 점에서 우리가 불편을 겪는지 타이칸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많이 수정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안정적이다 세상에. 지금 이게 시속 170km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속도감이 안 나요. 이건 뭐 대단하네요. 이게 독일에서 태어난 자동차고 독일인들이 열심히 달리면서 이렇게까지 달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속도로 달려도 계속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차로 만들고 싶다 해서 만든 차가 바로 이 차죠. 그러기 위해서 이 차는 독일에선 당연히 한 200km쯤은 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잘 달리는 차라면 적어도 250km는 가야지. 250km 못 가면서 무슨 스포츠카 무슨 GT카란 말을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이런 식으로 연비도 우수하게 달릴 수 있도록 2단 변속기를 장착한 거죠. 전 세계 전기차 중 유일하게 2단 자동 변속기를 갖고 있고요. 2단 변속기가 어느 정도 고속으로 주행할 때 레인지를 훨씬 더 높여줍니다. 테슬라 비켜. 야 테슬라, 진짜 테슬라 저거 느려서 어떻게 타고 다니지 뭐 이런 생각을 살짝 해보면서 1차선 갈 때는 조금 그렇게 적합한 차는 아니죠. 왜냐하면 전비가 많이 떨어지니까요. 이 차를 만들 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전기차는 그럼 1차선으로 가지 말란 말이냐, 전기차는 2차선으로 얌전하게만 가란 얘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전기차도 얼마든지 신나게 1차선으로 쭉쭉 멀리까지 장거리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라는 점에서 이 차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을 기반으로 아우토반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비가 오고 있어요. 이럴 수가. 갑자기 또 폭우가 내립니다. 이게 독일이 이런 날씨가 없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제가 레인메이커잖아요. 제가 가는 데마다 비가 와요. 스톱 앳 스톱, 여기서 항상 하는 얘기죠. 스톱 앳 스톱. 그러니까 내가 또 가면은 반드시 뒤에 있는 저 차는 따라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스탑을 해야 돼요. 좌우 보고 하나 둘 셋 세고 가야 됩니다. 요걸 안 하면 불법이에요. 뒤에 따라오죠? 네, 저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그 뒷차는 섰죠? 네, 저렇게 서야 돼요. 한국 운전자는 100% 이 스톱 사인을 어겨요. 우리나라는 왜 이 스톱 사인을 안 지키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죠? 너무 멋져요. 여기는 이게 선풍기가 많네요. 선풍기가 많죠. 그래서 독일이 시원한가 봐요. 그죠? 독일은 풍력 발전이 많잖아요. 독일의 친환경 발전이 전체의 80%를 차지하죠. 그 정도로 독일이 지금 친환경 발전을 잘하고 있고, 그 중에 주력을 풍력 발전이 갖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바람의 품질이 다릅니다. 놀랍게도 독일은 바람이 너무 풍력 발전을 하기 딱 맞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일단 대륙이다 보니까 바람이 갑자기 세지거나 갑자기 그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균일한 양이 부니까 발전을 하기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이 이트론 같은 경우도 이걸 우리나라에서 운행할 때하고 이 독일에서 운행할 때 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다릅니다. 유럽에서 운행을 하면 이 친환경적인 자동차, 더욱더 친환경으로 탈 수 있는 거고요. 화력 발전을 많이 하는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60%를 더 배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어느 지역에서나 다 친환경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더 친환경인 경우가 있는 거죠. 저 앞에 보세요. 윈도우 바탕화면 같은 게 그냥 펼쳐져 있어요. 독일에서 이 타운은 정말 잘 지켜줘야 돼요. 여기 30km 도로인데 여기를 조금만 빨리 가도 큰일 나요. 왜냐면 이 타운에서는요, 여기서 사고 나면 바로 감옥에 가요. 서울에 못 가. 서울에 일단 귀국이 안 돼.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난번에 벤치 시승을 하는데 그 홍콩 기자 한 명이 이 타운에서 과속을 해서 시속 80km로 주행을 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았어요. 바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도로의 최고 속도는 몇 킬로 맞춰야 할까?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도로의 최고 속도는 아마 50km? 뭐 많아야 60km? 뭐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런 도로의 최고 속도는 100km입니다. 시속 100km예요. 100km로 갈 수 있는 도로다라는 거죠. 그 이하로 가야지 그 이상으로만 가지 마 라는 거죠. 아무도 100km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위험한 길을 어떻게 100km로 가. 그래서 제한 속도는 그 속도로 가라는 게 아니라 좀 여유있게, 충분히 여유있게 해서 그 이상 가면은 내가 너 잡을 거다, 절대로 그 이상은 가지 마,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게 최고 속도죠. 최고 속도는 이런 식으로 설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는 정도 속도,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속도. 독일 사람들은 자기 차의 한계를 명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계까지 많이 경험을 해보니까 자기 차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뉴르부르크링 같은 이런 풀프리 서킷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 같아요. 뉴르부르크링만 있는 게 아니고 곳곳에 풀프리 서킷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킷을 달려오면서 자기 차의 한계를 경험을 해봐요. 해보고, 내 차는 여기까지 달릴 수 있고 여기부터는 안 돼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그렇게까지만 주행을 하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식의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를 정말 다이나믹하게 주행해보는 거. The next day. 그건 영어잖아. 영어잖아요. 독일어로 해주세요. 독일어 플리즈 좀. 와, 한글로 도 나오네. 그냥 한글로 칠걸. 쾰른 대성당 한글로 치면 되는 거였어. 와, 세상에. 전대야 진짜 미쳤네요. 근데 확실히 도로 포장 상태나 이런 거는 한국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도로 포장도 좋고 도로 자체도 이런 구분길이 없잖아요. 고속도로라고 하면 우린 이런 느낌이 아니죠.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진짜 직선화 잘 돼 있는 거고, 그런 고속도로는 아우토반보다 훨씬 더 높은 속도로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도로예요. 여기 지금 2차선 도로잖아. 2차선 도로인데 속도가 무제한이야. 코너도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그런 도로를 왜 이렇게 속도를 죄악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속도를 죄악시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말이죠. 그럴 이유가 없고요. 빠르게 가고 싶은 사람과 느리게 가고 싶은 사람이 둘 다 조화롭게 같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화를 깨고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럼 싸움밖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빨리 달리는데 그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에는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줘야만 한다는 그런 좀 거시적인 정책을 좀 펴야 됩니다. 여기가 속도가 높다고 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우토반이 속도는 빠른데 그렇다고 사고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속도랑 사고가 그냥 완전 비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여기는 뚜껑을 열 수 있는 차는 다 열어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여는 것 같아. 스마트 컨버터블을 사셔서 뚜껑을 열었는데, 스마트 컨버터블 되게 재밌는 게 뒤에 윈드 디플렉터가 수동식일 뿐 아니라 손으로 네트를 쳐야 돼. 손으로 이렇게 끼워야 됩니다. 아, 초미녀 같은데. 초미녀분이 운전하고 계시죠, 스마트는. 아, 귀여워. 너무 예뻐요. 설레었어. 그러니까 설레죠. 참, 제가 이렇게 끼어들 때 되게 편하죠. 기차들이 비켜주죠. 독일은 끼어들 때 절대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진차가 반드시 빼주니까. 우리나라 법규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끼어드는 차한테 우선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끼어들려고 하면은 뒷차가 알아서 비켜주죠. 이게 아우토반입니다. 아우토반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 도로 똑같잖아. 이게 오히려 코리아보다 조금 못하지 않나? 근데 여기 있는 이 도로가 코리아하고 다른 점은 오로지 운전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차도 뭐 성능도 비슷하고 도로 품질도 비슷하고, 그리고 고속화로 놓고 보면 도로의 이 크기나 고속화된 정도나 이런 것들 놓고 보면 오히려 한국의 도로가 더 뛰어나죠. 한국의 고속도로가 더 뛰어나요. 다른 건 운전자의 마인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인드만 바꿔먹으면 그러면 한국의 고속도로도 아우토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고속도로를 보고서 조금 실망하실 수가 있어요. 차선이 왜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뭐 고속도로야, 이러실 수 있는데 그게 아우토반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운전하기 편하게, 저 앞에 피아트 칭퀘첸토가 있는데 칭퀘첸토 지금 아주 편하게 들어오죠. 뒤에 트럭이 속도를 엄청 많이 줄여줬어요. 들어오는 차들한테 절대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우리나라는 어때요? 누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거 안 껴주려고 그냥 와 이래갖고 내가 우선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직진차가 우선으로 이걸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끼어드는 차가 끼어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끼어드는 차랑 직진차랑 최소한 대등하게, 그리고 사고 났을 때 직진차도 그만큼 책임을 갖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끼어드는 차 입장에서는 사이드미러가 안 보여요. 각도가 있으니까. 직진차 입장에서는 저 앞에까지 보이는데 피해주려면 충분히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진차가 더 책임이 있어요. 직진차가 이 도로를 잘 소통하게 하는데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운전하게 하는데. 자, 아우토반에는 이런 것도 있죠. 노란 줄, 하얀 줄 있습니다. 이거 무지하게 헷갈리죠. 노란 줄은 공사 중일 때 쳐놓은 거고요. 둘 다 쳐져 있을 때 노란 줄을 당연히 보셔야 돼요. 저쪽인가? 와, 다운타운이다. 와, 켈른 대성당이 보입니다. 자, 켈른 대성당이 어떤 곳인지 빨리 뒤에 계신 가이드님, 여기 써있어요. 그림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켈른너 돔. 아, 저 앞에 켈른 대성당. 진짜 크네요. 영동성당이랑 비슷하네. 높이가 뭐. 158m래요. 1880년에 완성했다고?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632년 동안 지었어요. 632년을 지었다고? 현대건설한테 맡기셨어야죠. 그거를 600년이나 걸리시면 어떡해. 아, 유럽에는 이런 도로가 꽤 있죠. 노면이 이걸 벨지언로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오, 갑자기 푹 튀어나오네. 오, 웅장하다. 옛날에 마차 시대 때 이런 도로가 많이 있었죠. 그때는 아스팔트 기술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아우토반을 달려봤는데요. 정말 독일 아우토반 우리하고 크게 다를 건 없었어요. 그냥 우리하고 비슷한데 그래도 정말 많은 것이 달랐는데, 무엇이 달랐냐면 어쨌든 운전하는 사람들이 달랐던 거죠. 이 운전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만 조금만 바꾼다면 우리의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도 이 아우토반처럼 안전하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는 뭐냐면 독일은 이게 복교예요. 여기 이렇게 조끼가 있습니다. 아우토반 같은 데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트렁크까지 이거 그냥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에 치면 어떻게? 그러니까 차에서 내리기 전에 이걸 입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입고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돼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